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N수생을 위한 캐스트입니다. 원래 12월 말쯤에 혹은 1월 초쯤에 회사에서 이제 N수생들을 위한 캐스트를 찍어주기를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물론 이제 그때 N수를 마음먹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수는 그래도 해볼 때까지 해보고 정식 원서까지 쓰고 어느 정도 발표가 나면 어쩔 수 없이 N수를 결심하시는 분들도 더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정시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캐스트를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에 와서 이제 캐스트를 좀 찍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근데 그러니까 딱히 제가 막 강사로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제가 뭐 인생의 선배로서 이게 맞다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뭐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아봤고 내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먼저 재수를 해봤던 사람이 가졌던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앞서서 재수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여러 실패를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가졌던 감정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월이죠. 그리고 2월 하고도 지금 오늘이 2일이네요. 저는 처음 재수학원을 알아봤던 게 2월 14일이었어요. 발렌타인데이라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저기 재수학원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시기에 느꼈던 그 감정, 차에서 창문을 내렸을 때 그 공기,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만큼 그냥 시렸던 내 코끝,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 그게 다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수를 결심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는 뭐 100%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류의 얘기들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너무 잘 아니까. 일단은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실패했다는 느낌이 좀 들죠. 특히나 지금 재수를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더 그럴 텐데,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그래요. 19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거쳐오면서 내가 그토록 바랬던 뭔가에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뭐 기껏 해봐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까인 적 정도만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온 세상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버림받아 본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인생의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막 허한 감정도 들고, 야, 내가 정말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봤으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한번 기억을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그 루브르 박물관 알죠? 루브르 박물관. 파리에 가면 있는 박물관이잖아요. 되게 크대요. 그 박물관이. 저도 이제 가보긴 했습니다만 작품을 다 보지도 못했거든요. 쭉 이렇게 일렬로 쭉 놓으면 박물관 전체 키로수가 10km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제 파리에서 지금 가이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을 다 보려면 정말 몇 달 있어도 다 못 볼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작품 많아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죠. 가치가 큰 작품도 많고요. 근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치가 넘버1인, 지금은 아예 이제 가치를 추산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는 작품이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요, 모나리자. 비님 대답하시네요. 요만한 그림이거든요. 요만한 사이즈의 그림이죠. 근데 루브르 박물관은 워낙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큰 그림이라서 벽 하나에 걸어 놓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벽 하나에다가 작품 여러 개를 걸어놔요. 근데 모나리자만 유일하게 요 작품 사이즈가 요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벽에 하나의 작품만 딱 전시하는 유일한 작품이죠. 그리고 언제 가든 항상 줄을 서서 봐야 되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모나리자. 심지어는요, 작품 위에 이렇게 유리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접근을 막는 어떤 바리케이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 작품이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모나리자가 왜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됐을까요? 물론 그 안에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화법과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 예술 자체로서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당대 최고의 인기작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저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실패 스토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패 스토리라는 게 이제 작품을 만드는 화가로서의 실패 스토리는 아니에요. 모나리자는 정말로 이런저런 부침을 많이 겪은 작품이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가이드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그 가이드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모나리자는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최초로 도난도 당해봤고요. 어마어마한 테러 행위에도 많이 노출됐었어요. 작품을 찢으려고 하는 시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농민들이 시위하러 들어가가지고 뭐 그 모나리자에다 뭐 던지고 뭐 투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실패들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작품의 도난, 그리고 작품을 훼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오히려 이 작품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죠.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그 하고 많은 루브르의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이 도난을 당했을까?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그 하고 많은 루브르의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의 테러 행위가 행해졌을까? 이런 것들이 작품에 대한 기대치,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더 늘린 거죠. 좀 생뚱맞은 그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재수 시절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광을 이후의 인생에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져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쯤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순탄하게만 살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플래티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는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부모한테 사랑받으면서 자라서 누가 봐도 너무너무 사랑받은 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시대에 일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시련을 겪고 탑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느끼고 광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N수 시절이 그런 이야기의 한 챕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빛나는 반짝반짝한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되기 위한 그 시련의 시기로 N수 시절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또 다른 미술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술 작품? 아니요, 이건 화가 이야기입니다. 201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라는 곳에 여행을 갔어요. 그때가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강사 생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메가스터디 연합반 같은 데서도 강의 평가하면은 계속 전 과목 다 합쳐서 압도적으로 1등하고 막 이랬었는데 정작 더 큰 기회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주어지고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이제 답답하고 암울하고 막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내와 둘이서 바르셀로나 여행을 갔어요. 되게 좀 인생도 잘 안 풀리고 하다 보니 되게 날카로워져 있었던 기억입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대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제가 되게 예민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 바르셀로나에서 피카소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별로 이제 일정을 가지고 보러 간 곳은 아니었어요. 그냥 있길래 간 겁니다. 저희 아내가 미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피카소 박물관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피카소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상이 그랬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피카소 한번 그 작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게르니카 같은 작품. 피디님, 좀 그냥 어린애가 그린 그림 같지 않나요? 잘 그린 그림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저는 피카소의 그 작품을 봤을 때 항상 느꼈던 게 뭐 저런 그림이. 그리고 저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피카소가 그 화가로서는 당대에 진짜 누리지도 못할 정도의 슈퍼스타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쌓았다는 거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피카소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봤을 때는 애들도 그릴 법한 별로 뭐 잘 그리지도 않은 그림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운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피카소의 작품을 별로 눈여겨서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서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을 바르셀로나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박물관은 피카소라는 사람의 후기 작품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의 습작을 그렸던 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작들이 되게 많은 곳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먹고 살려고 레스토랑 메뉴판에다 그림 그려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습작들이 있었던 곳인데 제가 거기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저 진짜로 어지간하면 안 그러는데 미술관에서 눈물 펑펑 흘렸어요. 다 큰 동양 남자가 저 전혀 쌍등맞은 곳에서 그림 보고 펑펑 울었다니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막 그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쯤 되는 애들이 동네 애들이 단체로 거기 견학을 왔었어. 내가 막 거기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막 놀리기도 하고 막 재밌어 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지나갔던 그 장면이 기억나요. 왜 그렇게 제가 펑펑 울었냐면 피카소의 그 유소년기의 작품을 보는데 너무 잘 그린 그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뭐 그림에서 드러나는 재능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너무 정밀한 묘사, 누가 봐도 너무 뛰어나게 스케치를 해놓은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그림이 잘 그렸어. 그냥 저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저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위안을 얻었어요. 갑자기 웬 위안이야? 다른 게 아니고요. 아, 이 사람 그냥 운만 좋아서 슈퍼스타가 된 거 아니구나. 어린 시절부터 물론 이제 재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뒷받침해 주긴 했겠지만 그 재능을 뒷받침할 만한 노력들을 해서 기본기를 이만큼 쌓아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시기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되게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당장 빛을 크게 못 볼지라도 지금 내가 쌓아야 할 것들 미친 듯이 어린 시절에 피카소처럼 쌓아간다면 물론 피카소 같은 재능이 나에게는 없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그 노래 가사 있죠.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뭐 이런 노래 가사 있죠. 그 노래 가사 막 생각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행 첫 도시가 바르셀로나인데 거기서 영감 되게 많이 받아서 그다음부터 신나가지고 여행 막 하고 막 돌아와가지고도 그 전에 어떤 때보다 교재 연구 더 막 미친 듯이 하고 문제 제작 미친 듯이 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2015년 처음으로 이제 러셀에서 단과를 하면서 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2016년에 갑자기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인강을 한번 해보자고 미리 계약을 맺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피카소 얘기를 왜 했느냐? 되게 화려해 보이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뒷면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기본기에 대한 탐색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피카소 같은 천재화가, 장난스러운 천재화가조차도요. 여러분들의 N수 시절을 그런 시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누가 보기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인생에서 성공한 여러분들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 1년 동안 누구보다 우직한 기본기, 아니요, 이게 학습에 대한 기본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수 있는 인생의 태도를 배웠던 그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다고요. 자, 마지막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16년 2월 1일에 저희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와이프랑 이제 저랑 첫째를 낳으면서도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막 인강을 은퇴할 때쯤이 되면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남들 앞에서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첫째를 낳고 되게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2015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냥 뭐 대치 러셀, 지금 러셀이죠. 그 밑에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저도 원래는 아기 안 낳고 살고 와이프랑 둘이서만 재밌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도 그렇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선생님 근데 아이를 낳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이게 말로 한마디로 딱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어떨까? 하고 이제 뭐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만났죠. 제가 이제 인생 하루 중에 제일 좀 행복해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일 끝나고 나 와이프랑 이제 둘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누구누구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 아이를 낳는다 어떤 느낌인가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 걸까? 했단 말이죠. 제 아내가 이제 글쎄 하더니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울고 있는 아기 이제 수유를 하고 아내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수유를 하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안고 토닥이면서 아기 이제 트림시키고 다시 눕혀서 이제 재우는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알 것 같아 라고. 뭔데? 했더니 아내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을 다 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짝사랑을 시작한 것 같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평생을 다 해도 다 주지 못할 짝사랑의 대상. 지금 저희 첫째가 16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시점에도 그렇습니다. 2018년에 태어난 저희 둘째 딸도 그렇고요. 2021년에 태어난 제 막내 아들도 그래요. 셋 다 저희 부부에게는 평생을 다 해도 다 주지 못할 사랑의 대상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N수를 결심한 이 시점.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간절히 바랬던 세상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다 해도 다 주지 못할 그런 짝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나리자 이야기요.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빛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 동안 피카소 이야기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 전체의 기본기를 잘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세 번째 제 이야기요. 누군가에겐 평생을 다 해도 다 주지 못할 짝사랑의 대상인 거니까요. N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수생이지 죄수생은 아니라고요. 죄 저지른 거 아닙니다. 인생의 시작점이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돼요. 1년이면 어떻고 2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떻습니까? 다소 느리게 시작하더라도 결국 어떤 레코드를 남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간절한 짝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련의 시기를 거치고 나면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나리자 같은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기본기를 피카소처럼 잘 닦으시면요. 제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날 모나리자 같은 위대한 작품이 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수능의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N수 힘내서 끝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